대학전공개론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제가 학교를 추천을 드리고 학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바로 대학에 들어갔을 때 수업 분위기를 좀 알고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분명히 뭐 중위권 대학인데 어느 학교가 조금 더 낫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때 저는 제가 가봤던 경험을 기준으로 그 학교가 아니면 추천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 수업 분위기가 실제로 진학하고 난 다음에 내가 대학 생활 4년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요. 많은 걸 좌지우지합니다. 자, 이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내용을 갖고 와봤어요. 자, 저는 전국에 있는 웬만한 대학에서 다 강의를 해봤습니다. 제가 제 프로필에서 이야기 드렸죠. 저는 중부대학교 금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조교수로 근무를 했었고요. 자, 제가 교수로 일한 거는 이 학교고요. 자, 교수가 되려면 뭘 해야 되죠? 시간 강사 해야 되죠. 제가 이 앞에 했던 학교들은요, 뭐 중앙대학교, 그리고 상명대도 제가 강의했었고요. 그리고 숙명여대 제가 강의했었습니다. 4년제는 여기고요. 제가 전문대에서도 강사를 했었습니다. 그 앞에 제가 배화여대죠. 네. 그리고 경기과기대라고 있습니다. 시흥에. 자, 이렇게 제가 강사를 했었고요. 이거는 제가 학점을 강의했던 경력들이고요. 저는 특강을 정말 많이 갔어요. 오늘도 제가 이거 녹화 마치고 제가 이따가 서울시립대를 갈 거거든요. 그 지난 방학 동안에 제가 했던 학교들 뭐 중앙대학교 계절학기 제가 했고요. 그리고 연세대 신촌 제가 강의했었고요. 그리고 가천대학교도 제가 이번에 강의를 했었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조선대도 갔다 왔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전북대 갑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가 대전보건대를 또 가네요. 네. 제가 이렇게 전국에 있는 대학을 강의를 다 가보면서 느낀 것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내용 갖고 온 거예요. 자, 일단 보통 우리가 학교를 들어가서, 자, 지금 수시 접수가 되고 이제 학교를 들어갈 입장인데, 학교에 들어가면 내 친구들, 자, 학우들이라고 해요. 자, 이 학우들의 분위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보통 세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아주 즐거운 애들이 있어요. 본인이 원래 목표를 했던 것보다 높은 학교에 붙은 거죠. 자, 이런 친구들은 학교 왔을 때 상당히 기분이 좋아 보이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뭐 추합을 했던 친구들이 보통 이렇고요. 그리고 자기가 목표로 했던 대학이 있는데 그냥 안정이라고 생각해서 넣었던 학교 중에 그냥 붙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중립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본인이 썼던 상향으로 했던 학교 다 떨어지고요. 어쩔 수 없이 입학한 학생들이 좀 있거든요. 네, 이런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부류로 딱 나눠볼 수가 있는데 각각의 수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자, 그래서 내가 이 학교가 상향으로 썼는데 추합으로 붙었거나 어쨌든 내가 목표로 했던 것보다 입결이 좋은 대학을 들어왔어요. 그럼 당연히 아주 기분이 째지죠. 자, 이런 학생들은요, 일단 애교심도 상당히 강하고요. 처음에 학교에서 OT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학교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되게 참여도 많이 하고요. 친구들하고 좀 만나려고도 많이 진행을 하죠. 자, 그런데 중립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일단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전공이 과연 내가 어울리는 건지 안 어울리는 건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공이 맞으면 그래도 학교를 다니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학교를 계속 다닐 거냐, 이 생각은 결국은 전공을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왔느냐인데, 자, 그게 아니고 성적을 맞춰서 어떻게 왔는데 일단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떠날 생각을 하죠. 자, 근데 이 떠나는 방법에서도요, 일단은 처음에 생각은 뭐죠? 당연히 전과나 아니면은 뭐 교사 자격을 딸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뭐 평생교육사를 딸 수 있다거나 또는 연계 전공이 있다거나, 자, 이런 식으로 먼저 보고 여의치 않으면 이제 편입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되겠죠. 자, 근데 내가 원치 않는데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대학을 입학한 학생들은 일단 오자마자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친구들이 또 이 다른 친구들보다 또 공부는 잘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다녀보면서 학교의 다른 과 애들이나 전공 애들이나 또는 만나게 되는 친구들의 어떤 수준이죠. 자,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다닐지 말지를 결정을 해갔고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편입으로 가는 경우보다는요, 주로 재수 쪽으로 많이 택하죠. 그래서 이제 반수 쪽으로 기울이는 경향이 상당히 많고요. 3월부터 아예 딱 나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안 보고, 자, 이런 친구들은 바로 재수로 가는 학생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학교에 여러 분위기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방대에 가면은, 자, 근데 여러분들 지방대라고 막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국 대학의 80%가 지방대예요. 지방대에서 우울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어른들이 진짜 많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건 아마 아실 거예요. 자, 가면은요, 똑같아요. 뭐 다들 분위기 좋고요. 학생들 뭐 친해지려고 하고 여러 행사들 있고 술집 가면 친구들 많고 막 그래요.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다. 겉으로 보이는 게 비슷하다는 거죠. 자, 수업을 잠깐 얘기를 할게요. 제가 여기 중부대학교에서 수업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이 학교가 금산에 있습니다. 자, 금산에 있는데 제가 학교랑 많이 싸웠던 게 바로 강의실이었어요. 강의실. 자, 이 강의실이었는데 이 강의실을 보면은요, 이제 보통 이렇게 강의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는요, 이 문 있죠, 문을요, 앞에만 있는 강의장을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혹시 문이 뒤에 더 있는 경우 있거든요. 자, 이렇게 뒷문이 있는 강의장을 저는 배정을 하면 나 수업 안 한다 이러고 막 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도 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때 교수를 그만둔 게 2019년이니까요. 자, 이때만 해도요, 이 뒤로 이제 대학생이니까 사실 성인이잖아요.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자,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정말 수많은 학생들이요,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 받으러 그냥 나가요. 담배 피러 나가요. 제어가 안 됩니다. 거기에다 이제 뭐라고 하면은요, 저도 성인인데 교수님이 뭔데 그러세요라고 진짜 막 이런 학생들 많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아예 문이 앞에만 있는 경우는요, 수업 듣다가 중간에 나가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앞에만 문이 있지 않고 뒤에도 문이 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싸워가지고 강의실을요, 기본적으로 저는 변경할 수 있게끔 꼭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근데 보통은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죠.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자체가 다른 사람의 학습권을 좀 침해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은 사실 수업 시간에 전화를 받으러 막 나가거나 카톡을 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때 또 수업 시간에 오토로 그 사냥하는 게임 있죠. 이거 하는 학생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다가 걸리면 F다. 정말 제가 강하게 했었거든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그라운드 룰을 정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실제로 수업 시간에 집중해주지 않는 경우를 저는 상당히 많이 봤어요. 물론 스튜던트 컨트롤 입장에서요,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걸 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강의의 진행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짰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일단은 수업 교실에 한 40명, 50명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을 다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사실 성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돈 내고, 비싼 돈 내고 와서 시간 들여서 수업을 듣는 건데 이렇게 한다? 아, 되게 어려웠죠. 그래도 저는 학생들한테 좀 강하게 그라운드 룰을 적용하는 편인데, 그렇지 않은 교수님들은 상당히 힘들어하는 경우를 저는 상당히 많이 봤었거든요. 이게 뭐 꼭 모든 지방대의 분위기다라고 얘기는 드리지 않겠지만 비슷해요. 자, 그런데 지방대라고 해서 분위기가 뭐 다 그러냐?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전문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보면은요, 이 전문대 특징이요, 안 다녀보신 분들은 모르는데 보통 뭐 A반, B반, C반, D반 이렇게 대학이지만 반을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A반, B반, C반, D반이요, 뭐 2학년이나 3학년까지 보통은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이 반에 있는 학생들끼리 되게 친하거든요. 그래서 수업 분위기를요, 굳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요, 자기네들끼리 어느 정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문대학교에 이렇게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를 가서 수업을 하면요, 특별히 뭐 핸드폰 보지 마라 어쩌다 이런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매개체가 있다고 하면은, 룰이 있다고 하면은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그냥 냅둬버리고 그냥 탁 놔두고, 자, 여러분들 대학생이고 본인들 스스로 다 챙겨야 돼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자유를 잘못 생각하는 학생들이 꽤 많은 경우도 존재한다라는 걸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상위권 대학에 강의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자, 상위권 대학을 제가 가보면서 느끼는 거는요, 여기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일단 교수한테 직접 컴플레인을 하지 않아요. 보통 본인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요, 그냥 바로 그 다음에 행정실에서도 무슨 이렇게 교직원 이렇게 있는 분들 말고 제일 높은 사람 있죠? 제일 높은 사람한테 가고요, 막 컴플레인을 갖다 퍼붓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퍼붓는 거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상위권 학교 가면요, 보통은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줌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면은요, 수업 시간에 질문을 안 하거든요. 질문을 안 하는 이유가 그냥 교수만 보이게 질문을 해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교수만 질문한 걸 보고 막 답변을 해주면 다른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받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수업 시간에 질문을 별도로 하진 않고요, 질의응답 시간을 따로 주거나 사전 질문을 받거나 아니면 쉬는 시간에 이렇게 남겨놓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답변을 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보통 이게 상위권 학생들끼리 어떤 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강의를 해보면 대부분 이래요. 근데 이렇지 않은 학교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가면은요, 수업 시간과 상관없이 그냥 개인적인 질문 막 해요. 뭐 수업 내용과 상관없이 자기가 중요하니까. 자, 이런 학교들도 있는데, 이거는 뭐 절대적인 분위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상위권 학교에서 경험한 줌 비대면 수업으로 느꼈던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대학에 가면은요, 결국에는 주변의 친구들, 학교의 분위기, 학생들의 분위기, 또 학교에서 얼만큼 내가 이 학교를 계속 다닐 것인지는요, 결국 그 분위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좀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한 거는요, 군대를 다녀온 남학생들은요, 어떻게 됐든 간에 수업 태도나 분위기는 상당히 좋고요. 교수랑 좀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아마 그래도 조금 본인이 단체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내가 좀 학점이라던가 아니면 뭐 조언을 받는다거나 이런데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걸로 저는 보여져요. 자, 그래서 제가 약간의 분위기를 제가 좀 경험한 걸로 좀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대학 뭐 접수를 하고 있고, 이제 뭐 수능도 11월 달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겨울이 지나서 아마 대학을 가면서 새로운 인생에 뭐 챕터를 열 거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그때 기대하는 바가 각각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한번 그냥 참고하셔가지고, 아, 대학의 수업 분위기가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구나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대학과 관련된 부분들 제가 정보 같은 거 좀 챙기는 대로 제가 틈틈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력변호 전문가 신현정이었습니다.